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잘 주셨으면 이제 정책정 쪽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정책정 쪽에 좀 소식이 많아요. 네, 관련된 내용들 같이 봐야 되는데, 아들 학폭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뭐 정치적인 이슈는 쏙 뺍니다. 우리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좀 알자.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국수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를요, 뭐 한국판 FBI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자, 이 구조는 제가 틈나면 한 번씩 해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근데 각 부들이 있는데요. 그 부들을 뭐 다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법무부 하나 써볼게요. 법무부를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행안부를 써볼게요.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요 법무부 밑에는 검찰청이 있습니다. 검찰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밑에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있죠.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느냐. 여기 이제 경찰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이렇게 올리면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검찰이 일부러 뭐 따로 하는 수사도 있고요. 검찰이 이제 아무튼 지휘를 했어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이제 검찰청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깔들이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바꿔놓고 있냐면,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축소했습니다. 수사권을 축소했고, 이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야, 이 수사권을 어떻게 갈라줄 것인가는 이제 그것은 뭐 철저히 법률을 정하는 국회의 몫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 축소는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 경찰청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수사권이 확대됐어요. 확대됐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수사 종결도 가능합니다. 수사 종결권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찰의 또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그래서 또 이 경찰로 인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이럴 때는요, 경찰이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민주화 열기를 짓밟고 하는 행동들을 뭐 이제 전면에서 나서서 했던 데가 경찰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경찰권이 또 너무 커지는 것도 우리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검찰 개혁의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통치기구의 권력 분산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검찰이 힘이 세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검찰의 힘을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재 심지어요, 대통령이 너무 힘이 센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요, 뭘. 하물며 무슨 검찰 정도를 우리가 이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을 뭐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힘이 어느 한 기관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도 그런 의심들을 좀 하는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좀 커져왔던 게 사실이죠. 그 전에는 어떤 시기에는 경찰이, 어떤 시기에는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남용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시기에는 국정원, 옛날 전신으로 보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이런 데가 힘을 엄청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권을 호위하고 오히려 정권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온당한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일들이 이거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 현대사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권력기관이든 그것이 힘이 막강해진다 싶으면 그 힘을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구로 하나 또 생긴 게 사실은 여기서 좀 하나 더 검찰 조직에서 좀 떼어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또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여기를 하나 또 떼어놓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쓴다면 여기서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 이런 조직도 하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자기네들도 국민의 비판이 있는 건 알아요. 국민 신뢰도도 원래 굉장히 조사해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혁안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권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데에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런 이제 불행한 이 일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 문재인 정부에 관계된 분들은 많이 했던 것 같고 검찰 개혁을 임기 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혁안 같은 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든 좀 힘을 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던 게 하나는 공수처 그리고 하나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과거 경찰 조직이 막강해졌을 때 그러면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다 수호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서도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1987 영화 한번 봐보세요. 1987 영화 보신 분 많죠?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 하정우 배우가 이 부장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안 쪽 부장검사면은요. 자, 요즘 세상으로 보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저기 경찰 간부한테요. 찍소리도 못해요. 장면 그거 보셨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요즘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에요. 경찰들이 몰려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저기 검사한테 영장 집어던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막 강압해요. 그런 장면 나와요.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장면 좀 이렇게 눈여겨봐 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경찰이 나서서 민주화운동을 짓밟는 최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우려가 된다 싶어서 이 경찰 조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 경찰 조직을 어떻게 나누냐? 일단은요. 국가경찰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국가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국수본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예요. 국수본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요. 이게 이제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치안 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맡아서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결정한 방향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치경찰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치경찰 따로 떼어냈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질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교통 문제 해결하고 교통사고 같은 거 수사하고 뭐 아니면 납치 유괴 정도의 수사 정도만 하고 많은 게 이제 자치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은 그러니까 동네 질서 유지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은 이 특정 자치경찰이 특정 지역의 자치경찰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가 또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BI다라고 하는 얘기, 특수사건 사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 중대한 사안 같은 게 터지면 국수본 관할로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수사 전문 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도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자리가 경찰청장보다도 실질적인 파워는 더 세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의 수사 지휘를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해야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아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처음에 임명됐던 분이 정순신 씨, 정순신 변호사란 분인데 이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중수부 출신이에요. 중앙수사본부. 그래서 이분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가까웠을 것으로 많이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일했던 그 영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하던데, 어쨌거나 이분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낙점이 된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학폭은 학폭대로 다뤄야 되지만 학폭을 떠나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많이 부여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사의 핵심은 국수본이 맞는 건데, 국가수사본부장에다가 지금 이제 검찰 출신, 검찰의 핵심 간부 출신을 갖다가 수사본부장으로 앉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학폭도 진짜 중요한 이슈여서 그게 이제 뭐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언론의 수준을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검찰개혁이 잘못됐다 싶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해가지고 재논의를 하든가, 그 틀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은 권력들인데 거기에 국수본의 수사본부장을 검찰 간부 출신을 갖다가 핵심 고위 간부 출신을 갖다 여기다가 찔러 넣으면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이 제도에서 이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논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고민을 끝까지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어쨌건 국민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랬던 건데 마침 이분 아들 학폭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일이 바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장 하시던 분을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됐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문제 인식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여기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왜 검찰 출신이 와서 맡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내부 불만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어찌됐거나 수습은 됐어요. 수습은 다 됐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이제 맡았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이 학폭 문제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사에 좀 이제 일가견이 있다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 이런 숨어있는 얘기들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맥락인 거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다가 마침 하다 보니까 우연히도 학폭 문제가 탁 이렇게 또 이슈화가 돼서 그 드라마 더 글로리하고 이게 맞물리면서요 굉장한 파장을 갖고 왔죠. 그래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의 대책들이 나오고 해서 그것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 더 엄정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상대방의 자유를 함부로 짓밟으면 민주주의는 또 유린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권력 분산을 얘기했다면 또 다른 맥락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권을 침해하고 자유권을 그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묵살해버리고 그걸 뭉개버리는 행위는 국가 권력이 해서도 안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타자가 나에게 가하는 그 자유의 억압도 당연히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국가 권력과 민주주의의 관계, 권력기관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사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을까요? 네. 자, 이제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체포한 부결도 있는데요. 이 개인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체포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것도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거. 거기에 우린 초점 맞춰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